김일성, 이승만과 우리 근현대사를 아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을 지금 또 배울 거야. 자, 해방 당시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왔고 남한에는 미국이 들어왔지. 김일성이라고 이승만 들어왔지. 해방 당시에 일본 놈이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잖아. 북한의 지하자원을 많으니까 그 지하자원을 뺏어 먹으려고 모든 산업시설, 공업시설이 다 어디에 있어? 북한에 있어. 그러면 산업시설, 공업시설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북한에는 또 낙차큰 강이 많잖아. 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희천강, 창진강 등등해서 낙차큰 강이 많으니까 수력발전소가 엄청나게 많았어. 그래서 해방 당시에 38선을 기점으로 북쪽에서는 전력 생산량이 200만 킬로와트야. 남한은 얼마? 5만 킬로와트야. 5만 킬로와트. 몇 대 1? 40대 1이야. 그러니까 남한은 그나마 저기 화력발전소 조그만 게 하나밖에 없었고 5만 킬로야. 40대 1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이 전력이 부족하니까 북쪽에서 보내줬지. 5만 킬로를 그나마 심하게 보내줬어. 자, 이게 북한 국장이지. 북한 국장에 뭐가 있어? 주력발전소. 소력발전소 뭐야? 아니 무슨 발전소? 저두수? 수풍발전소야. 수풍발전소는 200만 킬로와트에 안 들어가. 수풍발전소는 일본이 그것도 전쟁 중에 1944년 4월 달에 그러니까 뭐야? 태평양이 막바지잖아. 지고 있는 중이잖아. 거의 지금 미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4년 4월 달에 완공한 그 당시 아시아 최대 발전소야. 60만 킬로와트. 그때 전 세계 1위는 미국의 후보 댐으로 200만 킬로와트야. 그러니까 전 세계 2위야. 아시아 최고야. 60만 킬로와트. 왜 만들었냐? 만주를 먹으려고. 만주를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저거는 북한하고 북한 지역 200만 킬로와트 관계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국가 문장으로 삼을 정도로. 그래서 수풍발전소에서 7개의 발전기가 있었는데 소련군이 제로 오자마자 5개를 뽑아갔지. 그리고도 두 기만 돌려도 10만 킬로와트가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나라에 5만 킬로와트를 수색발전소, 서울의 수색발전소 거기 통해서 보내줬지. 어?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받아 이 군용청에서 물자를 주고서 맞지. 그런데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가 재헌을 통해서 합법적인 정부가 세우니까 5월 14일 날 전기를 딱 끊었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그때 어둠을 경험했어. 어? 5만 킬로를 끊어버렸으니까 이미 그때 암흑천지에서 우리는 헤어나온 거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면서 쓴 효어가 방구명신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역사가 방구 1만 년의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이제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운다는 거야. 이 와중에. 자, 이렇게 남북한의 차이가 나니까 가난한 남한에 살고 싶어? 잘 사는 북한에 살고 싶어? 북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엘리트를 꼬시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왜 월북하는지 이해가 되지 이제. 내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이야. 남한에.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자꾸 비싸버려가지고 당신 28 훈남 18 함흥 비날련 연구소 네가 마음대로 해. 연구해. 올라와. 이렇게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북한에 속아서 넘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안 넘어간 사람이 기적이지. 안 넘어갔다는 건 뭐야? 진짜 기독교 정신과 민족 정신 가진 사람은 그래도
대한민국 자유를 세우겠다고서는 안 넘어가는 거지. 이해가 되지? 어? 그러니까 남한은 그지 나라야, 그지 나라. 어? 전력도 제대로 없는 나라야. 북한은 그렇게 풍부한 나라야. 그러니까 5년 만에 급속하게 경제력과 군사력을 증강시켜가지고 남침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봐라. 자, 이게 일본 제국이 1900년대 일본 식민지 때 조선의 살림을 뺏으려 먹으려고 만든 살림지도야. 어? 남한은 다 헐벗었지. 근데 이게 지금 최근의 살림지도거든. 남한은 어떻게 됐어? 삼천일반도 금수강세 됐잖아. 북한은 어떻게 됐어? 더 황폐해졌잖아. 전력이 없으니까. 어? 자, 이게 2002년도 사진이다. 2002년도. 그리고서 60년 어떻게 됐어? 북한은 200만 킬로와트에서 400만으로 늘어났어. 배가 늘어났어. 근데 인구도 늘어났잖아. 산수도 늘어났잖아. 근데 인프라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하니까 지금도 200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어? 이해가 되지 이제? 어? 근데 대한민국은 5만 킬로와트 완전 거지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9,500만 킬로와트야. 그러니까 지금 비교가 40대 1인데 이거를 그냥 비교하면 안 되고 40대 1에서 1대 40이니까 X로 곱해야지.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가 1600대 1이야. 이해가 되지? 어? 쉽게 얘기해서 북한은 그 40대를 다 물 말아먹고 재료가 됐고 우리는 재료에서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2002년도에 럼스펠드라는 국방부 장관이 자기 위성 사진을 국방부에다 걸어놓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는 거야. 어? 국민도 똑같아. 땅도 똑같아. 언어도 똑같아. 똑같은데 여기는 빛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어둠의 나라가 되냐. 평양 하나만 이렇게 봐요. 자, 요게 2010년도 사진이야. 동북상선 중국이 엄청 발전했잖아. 그지? 그 사이에. 요게 올 1월달 사진이야. 똑같아. 근데 이거를 남한에 있는 친북주의자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야, 이거 뭐라는 거야. 남한이 하도 한미 군사훈련하고 팀스플릿 훈련하고 하니까 북한에서 등하관제 훈련을 해서 그렇대. 그런데 아니 잘 들어봐. 야, 잘 들어봐.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민이 얼마나 일치단결하는지 하루아침에 어둠을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어? 이게 남한의 통일연구소에 산 사람들이 된 얘기야. 자, 그러면 상식 생각해보자. 무슨 등하관제 훈련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왜 하냐? 어? 그 다음에 등하군제 훈련을 왜 해? 폭격 목하도록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평양만 폭격하는 얘기네? 어? 평양만 폭격해야지. 그거 하는 얘기잖아? 이게 남한의 종북 좌파들의 세력이 쓰는 얘기라니까. 그렇지? 여기에 영향을 받은 에노기 같은 애가 서울대생인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렇게 똑똑한 애 같아도? 아, 북한이 참 못 살긴 못 사나 보다. 인민들이 힘드니까 잠잘 자라고 등하관전 해줬겠지.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남한 봐라. 서울만 개발해가지고 지방이 분산돼 가지고 이렇게 지방은 어둡지 않느냐? 이 박근혜 정부 타도해야 된다.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지방이 어둡다. 그러니까 서울이 지옥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왜곡이 됐어, 역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국가의 기능이 끝난 나라야. 더 이상 회복이 될 수가 없는 나라야.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지하자원, 전력자원, 산림자원뿐 아니라 2,500만 한민족의 영혼도 망가뜨린 정권이야. 이해가 되겠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정권이지. 응? 환상을 깨란 말이야. 어? 그 체제와 무슨 뭐 정제 협력을 하고 그 체제가 좀 변화될 것 같다고? 변화될 수가 없어. 본질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70년 동안 모든 자원을 다 망가뜨리고 물 말아먹고 심지어 300만을 우리 한민족 영혼을 굶어 죽이고 지금도 2,500만이 그렇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해방 당시에 북한이 이렇게 모든 인프라가 있고 모든 전력이 있고 모든 자원이 있고 모든 게 있으니까 웬만한 친일파들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안 올라간 게 기적이지. 자, 쉬운 예로 이게 김일성이고 이게 나고야 항공대의 이활 공군 장교인데 북한에 올라가서 공군 사령부를 참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의주 항공대장 왕현이라는 사람이야. 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파일럿이야.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어? 이런데 상처만 있어도 비행기 못 타. 왜? 고하로 터지니까. 혈압이 조금만 높여도 안 돼. 비행기 최첨단 비행기를 움직이려면 고도의 정신력과 지력과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6.25 전쟁 일으킬 때 북한에는 이미 공군 사령부가 있어가지고 197대야. 몇 대라고 써있어? 여기 안 써있나? 야크기 전투기 포함해가지고 197대를 가지고 남한을 공격했어. 그러면 남한은 그때 공군력이 어땠냐? 연습기는커녕 아니 전투기는커녕 연습기만 9대 있었어. 자, 그러면 모든 공군 엘리트가 어디로 갔다고? 북한으로 갔다. understand? 공군 한 년을 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가미가제 특공도 일으켰지. 가미가제 특공도. 일본의 최고 엘리트들 가미가제. 그러면 일본 청년만 가나? 오히려 조선 청년들 똑똑한 놈 데려가서 시켰겠지. 그러면 해방됐어. 그러면 해방되니까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였던 조선의 엘리트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갔다? 나고야 항공대장 이화 쫓아가지고 북한에 갔다는 얘기야. 안 간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군을 세운 거지. 어? 이런 기적이 없는 거지. 응? 그런 한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시킨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풍부한 자원과 군사력, 경제력이 있고 소련이 도와주니까 5년 만에 군사력을 팽창해가지고 남한을 침략할 수가 있었고, 솔직히 에노기가 그 당시 김일성이라고 생각해도 전쟁 일으키려고 생각해. 왜? 남한 완전 글씨잖아. 근데 이거 살짝 해가지고 통일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면 할 수 있잖아. 피 조금 흘리면. 그런 생각 안 드니? 나도 들겠더라고. 내가 그 당시에 북한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이거 남한이 글씨잖아 이거. 이거 살짝 해가지고서는 통일을 해서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나 아무나 못하지. 그렇지? 전쟁은 아무나 못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인문중학교 중퇴에 중대장도 전투지휘도 아니니까 대대전투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국가 간의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어? 그냥 무력만 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일으킨 게 동족상대 비극이라고. 어? 전쟁을 아무나 일으키니? 아무나 일으킨다는 거다. 정말 악마의 화신이 아니고는 정쟁을 못 일으켜.
그리고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지. 그 모든 차이, 전력의 차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맨손으로 물리쳐서 그 전쟁의 황폐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뤘다는 거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기적이야. 추대급의 기적? 상대가 안 돼. 그게 무슨 얘기인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야. 이해가 되겠지? 어? 홍해가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야. 어? 광야 40년 거치는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역사하는지 그런 표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뤘다는 거는 이건 진짜 세계가 경악하는 기적이라고. 할렐루야. 어?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통일만 되면 우리가 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북한 동포들이 같이 할 때에 이 폭발력이란 엄청난 거지. 단 하나의 조건, 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요게 이승기 박사야. 이승기 박사인데 서울대 공과대학교에서 계속 북한에서 올라오라 그랬어. 근데 끝까지 안 올라가다가 언제 올라가느냐? 1950년 7월 26일에 올라갔어. 이때가 뭐야? 거의 남한을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갔던 거야. 이때 올라간 거야. 이승기 박사가 왜 올라갔을까?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적 같은 건 끝났구나. 그러니까 10월 26일 기차 타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김일성이가 해서 이 사람이 북한 올라가가지고 핵 개발을 한 거야. 그런데 핵은 전혀 문제가 안 돼. 몰라서 그렇지 핵폭탄이 성공하려면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 핵 실험에 성공해야 되고 그걸 소형화해서 성공해야 돼. 그 다음에 미사일에 성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소형과 미사일을 결합해서 성공해야 돼. 지금 북한은 미사일도 성공 못하고 소형화도 성공 못했어. 그러니까 전혀 위협이 안 돼. 왜 안 되는데도 미국 사람이 똑똑한데 왜 핵 얘기하냐? 북한을 그야말로 쉽게 접수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 핵 관리라는 거. 이해되겠어 이제? 핵은 전혀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핵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체르노빌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데 얼마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위험한 거야. 근데 폭탄은 전혀 위험이 안 되지만 폭탄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 이해가 되겠어? 중요한 거는 핵의 문제가 아니라 생화학 무기가 문제가 돼. 생화학 무기를 만들면 생체 실험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북한에서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생체 실험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죄수. 어떤 죄수? 기독교인. 기독교인을 한다. 북한의 체제의 제일 적대 세력은 기독교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하교인들이 있고 지하교인들이 체포되면 정치범수용소 가고 정치범수용소도 가장 악랄한 곳에서 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는데 세균에 절인 배추를 먹여서 죽인다든지 야산에 넣고 가스탄을 앉아서 죽인다든지 하는 거야. 통일이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빨리 돼야지. 그지? 누구 때문에? 지하교인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야. 이걸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지하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왜 통일이 되면 우리 한반도가 세계사의 중심이 되느냐? 지금도 성지순례를 어디로 가지? 로마의 카타고메 가. 로마 박해 시대 때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성지라고 해가지고 카타고메 가고 이태리에. 그 다음에 어디가? 터키의 가바도니아라고 하고 이슬람 시대 때 투브에서 신앙생활하던 가거든. 그러면 평화 통일됐을 때 전 세계의 성지순례는 어디로 갈까? 북한으로 가는 거지. 70년 동안 그 인류 역사 가장 악랄한 체제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예배의 장소, 지하 장소, 정치범 성세 기동대에 수용되었던 거기를 성지순례 가는 거지. 그러면
성지 순례가 온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든 관광객들이 북한에 온다는 거지. 성지도 보고 백두산도 보고 평양도 보고 회도 먹고 바닷가도 가고 DMZ도 보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통일 비용 하는데 통일 비용이 전혀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통일되는 순간 모든 가치가 배로 뛰게 돼 있어. 이해가 되겠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데 뭐.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외국 투자가 들어오는데 뭐. 그리고 북한은 한 가지 감사한 게 김일성이가 그래서 한 건 아니지만 국유화했잖아. 국유화. 모든 땅이 국유화했잖아. 지금 전 세계마다 문제가 뭐야? 다 부동산 문제야. 지금 유엔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 줄 알아? 유엔 본부가 1945년도에 록펠러가 맨하탄에 기증해가지고 그때 세운 건물이 있으니까 몇 년 됐어? 70년 됐어. 그래 얼마나 노후됐겠어. 그런데다가 그 옆에 쌍둥이 빌딩 테러 만났지. 테러 위협 있지. 그 다음에 거기가 섬이야. 지구 온난화로 자꾸 북극 비가 오니까 해수면이 올라가지. 그럼 어떻게 잠겨? 그 다음에 허리케인 불잖아. 근데 허리케인 불면 허리케인이 문제가 아니라 허리케인 때문에 전력시설이 망가져가지고 블랙아웃이 오는 거야. 정전이 오는 거야. 그럼 정전이 오면 끝이잖아. 그래가지고 유엔 본부를 어디로 옮길 거냐 논의하고 유엔 본부를 서로 유치하려고 그랬지. 그치? 그렇잖아. 그러면 일본 사람도 도쿄에 유엔 본부를 유치하려고 그러겠지. 엄청 로비를 하겠지. 뭐 때문에 한달까? 땅값 때문에 안 돼. 땅값이. 도쿄 땅이 얼마나 비싼데. 그 다음에 유럽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하면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많이 반대하겠지. 러시아 마찬가지지. 중동의 UAE에 석유 달러가 많으니까 달러가 엄청 부자니까 거기서도 하려고 그래. 근데 그 더운 사막에 누가 가? 근데 통일되면 피해문제 풀어오는 거야. 땅값이 공짜야. 우리는 여기다 지라라고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 땅값으로 최첨단 IT 빌딩을 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유엔이 참전했던 그런 나라요. 평화 통일을 이루는 평화의 의미도 있잖아. 연록이 안 믿어져? 그럴듯하지? 그럴듯하지? 진짜 그럴듯하지? 아니 돈이 하나도 안 들고 가장 사초에 만든 금수강산이고 평화의 의미도 있고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유엔 본부가 들어온다는 건 뭐야? 전 세계 모든 국제기구 본부와 국제 글로벌 기업의 본부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니네들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 중간 관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유엔 본부가 들어와가지고 북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데 중간에 북한도 알고 영어도 알고 우리나라도 하는 니네들이 중간에서 중간 관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자리가 다 해결돼. 그지? 그리고 월급이 2배로 뛰어. 좋지? 통일돼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빨리 돼야 되겠지? 그지? 그 준비를 해. 아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박 그러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다 이런 글로벌 비전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게 김정일 시대식 때 이승기가 박수 치는 거야. 자, 그나마 있던 전력시설도 유교동란 때 다 부서졌어. 유교동란 때 다 부서졌어. 그럼 이런 기적이 없지. 여기서 빛의 나라가 됐으니 이런 기적이 없잖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 거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전력 자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시슬러라는 핵물리학자를 초청을 해. 세계 최고의 핵물리학 권위학자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글로벌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 야, 생각해봐라. 지금 저 가나의 대통령이 세계 최고 핵물리학자 오라면 오냐? 어? 그 시국에? 안 가지. 누가 가? 근데 그 당시에 이 전쟁의 패거리의 지도자인데도 이승만 박사의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까지 오래니까 와. 가방 들고. 그래가지고 다 설명을 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도에 핵물리학 초청해서 핵을 만들 걸 하고 57년에 이미 그때는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자전거도 못 만들어. 자전거도 못 고쳐. 어? 근데 핵 원자력 기구에 가입을 해. 그리고 59년 7월 14일 날 핵 원자력 원구소를 만들어. 놀랍지? 그리고 20년 만에 1979년도에 고리발전소에서 최초로 50만 킬로와트를 생산해.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당하시지. 어? 참 재밌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59년도 저거 연구소 만들고 60년대 하야하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 해가지고 대한민국 산업하면서 1979년도에 10월 26일 시해당하잖아. 그때 50만 킬로와트를 딱 생산하면서 회로를 딱 쓰는 거야. 새 시대의 동력. 그리고 돌아가셔.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급성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북한은 이때부터 코꼬라지 시작하는 거야. 재밌지? 어? 이때부터 급속한 역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초고속 성장을 하는 거야. 그 북한은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일성은 전혀 어떤 국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야, 기초가. 그러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북한은 그대로고 남한은 이렇게 해서 정반대로 생각해요. 자, 니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얘기 알지? 물맷돌을 몇 개 가져갔어? 어? 5개? 어떻게 알아? 성경에서 봤어? 눈치챘어? 5개? 자, 한번 생각해보자. 골리앗 때려잡는데 5개를 왜 가져갔을까? 한 방이면 되잖아.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2개. 아니면 믿음, 소망, 사랑, 왕, 제사장, 선지자, 30배, 60배, 100배, 3세번 3개 가져갈 수도 있잖아. 아니면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는 4개를 가지고 있었잖아. 왜 5개를 가져갔을까? 저 2년 왜 5개 가져갔을 것 같아? 실수하면 또 다른 거 네? 그 당시 골리앗이 5명이었었어. 골리앗이 있었고 골리앗 동생이 2이었었고 골리앗 아들이 2명이었어서 총 몇 명? 5명. 그 다윗이 왜 5개 가져갔어? 5명 다 때려잡겠다는 거야. 재밌지? 5명 다 때려잡겠다고 해서 5개 가지고 갔는데 골리앗이 대량 골리앗 나오니까 한 방에 죽으니까 다 도망갔잖아.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골리앗 나머지 4명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죽였는지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 나오미를 누가 죽이고 아들을 누가 죽이고 다 나와.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지. 이승만 대통령이 다윗의 믿음을 가진 거야. 자, 소련이 있지, 중국이 있지, 일본이 방해하지, 미국이 간섭하지, 북한이 기승남치마 어설프하지. 저 5명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겠다는 거야. 다윗의 믿음이야. 그래서 이게 윈스턴 처칠이라고도 알아? 들어봤어? 영국의 사람 윈스턴 처칠인데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승리로 이끈 세계사적인 영웅이야. 근데 역사학자들은
루즈벨트보다도 윈스턴 처칠을 더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래. 왜? 단 하나. 루즈벨트는 빨리 히틀러하고 일본하고의 두 가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스탈린을 끌어들였거든. 근데 처칠은 스탈린은 그 두 놈보다 더 위험한 놈이다. 공산주의 더 위험한 놈이다.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 근데 결국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어? 스탈린 때문에 더 많은 비극이 왔잖아.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1946년 3월 5일 날 미주리주 웨스트민스터 콜리지에 가가지고 단 한마디 연설한 거야. 이제 소련 스탈린 공산주의 때문에 아이런 커튼이 뭐야? 철의 장막. 동북권에 철의 장막이 쳐져서 공산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한마디 했다고 런던에 공산기사 오신 거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어떤 사람이야? 소련,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다 싸우고 전 세계가 다 공산하다는데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켰잖아. 상대가 돼, 안 돼? 상대가 안 돼. 이해가 되겠어? 처칠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위협을 예언만 했다고 해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이승만 박사는 소련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북한과 싸우고 미국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루시킨 거야. 더 놀라운 거는 1923년도에 이승만 박사는 이미 공산주의가 왜 망할지 논문을 썼어.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처단하고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세웠던 거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자. 내가 더 잘해.